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웹젠입니다. 게임 개발 회사로 알려진 회사인데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오늘은 파트 1 회사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웹젠의 기업 정보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설립일자를 보면은 2000년도 4월 28일, 즉 올해까지 해서 21년이 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로부터 3년 뒤인 2003년 5월 2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이 중요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게임 개발과 서비스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그 게임 개발된 게임을 판권을 팔아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게임 같은 거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온라인 게임이 주를 이뤘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게임이 조금 더 대세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뮤 오리진과 같은 비슷한 게임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온라인 게임에서 잘 되는 게임을 모바일화 시켜서 론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는 15개 회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크기 순으로 몇 개 나열해 보면은 웹젠 타이완, 아메리칸, 재팬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식의 총수현황을 살펴보면은 발행 가능한 주식 수는 보통 주만 있고 6,000주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발행한 주식 수는 3,500만 주 그리고 자기 주식 수가 468만 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유통되는 주식수는 3천만 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서는 평균 0.72%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장주가 NC소프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NC소프트가 거래량이 0.31%인 것을 참고해 봤을 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수가 전체 발행한 주식수 대비 13.27%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 주식수가 높은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웹젠은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번 2021년 5월 17일에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하기로 체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다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웹젠이 100억 원 규모로 주당 얼마 가격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살 것인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다트 사이트를 살펴보면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즉 31,7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워렌 버핏이 한 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워렌 버핏은 자신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에 자기 주식을 사들일 때 PBR이 최대 120% 이내의 가격일 때만 산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가치가 한 주당 10,000원일 때 만약에 PBR이 1.2 이내에 됐을 때에만 자신들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자기 주식 수를 늘린다는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1.2보다 높은, 다시 말해 웹젠과 같이 1.77이나 2.72와 같은 수치를 나타낼 때는 자기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그 잉여 현금으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조금 더 좋은 대상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PBR이 2.72인 지금 웹젠이 자기 주식수를 100억 원어치나 더 사는 것이 과연 이 회사의 주가 재고와 주주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웹젠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임의 매출액 및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뮤가 가장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뮤는 작년 한 해에 1962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전체 비중의 6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이어서 R2라는 게임이 624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그 비중이 21%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각 게임 부문별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얼마만큼의 수익 비중을 가져가는지를 살펴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뮤에서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뮤가 약 46.50%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외에서 20.31%, 그리고 R2가 국내에서 20.97, 해외에서는 0.27로 다소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오히려 매틴2라는 해외를 공략하기 위해 나온 게임이 해외에서 수익 비중이 5.17%로 전체에서 2등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각 부문별 3년 동안 얼마만큼 추이를 보이는지,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은 기타, 그리고 매틴2가 해외에서 22.3%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R2가 국내에서 112.4%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통해서 실제 웹젠이 어떠한 경영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살펴보면은 우선 시장 현황을 살펴볼게요. 2018년도 세계 게임 시장 성장률은 8.5%를 달성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010년부터 19년까지 즉 10년 동안에 국내 게임 산업은 연평균 9%로 전 세계 게임 성장률보다 0.5%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도, 즉 2018년도보다 5% 증가한 1865억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 견인에는 모바일, 아케이드, 그리고 PC 게임 순으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6.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점유율을 국가별로 나타낸 표를 보시면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 일본 3등, 영국이 4등, 그리고 한국이 5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요 종속 회사에 웹젠 아메리카와 웹젠 재팬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국가별로 점유율이 미국과 일본이 톱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게임 시장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2019년 기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C 게임 부문이 30.9%, 그 다음에 PC방이 13.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와 전망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역시 PC 게임의 성장률은 많이 둔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바일과 콘솔 그리고 아케이드 이런 게임들이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현황을 살펴보면은 최근 중국 게임의 유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금 부족에 따른 신작 개발 능력의 축소, 그리고 게임을 개발해도 유통 비용의 부담 상승 등으로 인해서 중소형 게임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은 게임 산업의 마이너스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 산업은 제작 경쟁력이 양호한 편으로서 다른 게임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높은 관계로 꾸준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 개발 회사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통해서 실제 이 회사가 고정비가 높은지 혹은 변동비가 높은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실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와 퇴직급여,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무용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수치들을 다 더해보면 약 3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게임이 많이 팔릴수록 발생하는 지급수수료와 게임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선전비는 변동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판매 수수료와 지급 임차료, 그리고 기타 비용 등도 약간 변동비의 성격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변동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지급 수수료와 광고 선전비만 보더라도 63%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웹젠의 회사의 성격별 분류를 봤을 때는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더 큰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웹젠의 대차 정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5월 25일 기준으로 보면은 대차 잔고 수가 약 16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추세가 만만하지 않고 꽤나 빠른 스피드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대차 잔고 주수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보면은 약 4.54%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꽤나 큰 비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웹젠의 첫 번째 기업 소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웹젠의 기업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